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 오신 손님들의 추천으로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저의 사연도 보내볼까 싶어 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고향을 떠나 취업을 위해 서울로 왔고 낯선 서울 땅에서 처음 단골이 된 카페. 저에겐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그랬던 걸까요? 그땐 왜 그 모든 일들이 운명 같은지 아마 사람 정이 고팠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전 늘 그랬듯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받아들고 제 지정석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 그런 실수라곤 잘하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손에 기름이라도 발린 것인지 트레이가 미끄러지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남편에게 쏟아져 버렸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좀 차긴 한데 뜨거운 커피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전 괜찮아요. 멋을 낸 머리 위에 얹힌 얼음. 얼굴을 타고 내리던 바닐라 라떼는 어느새 남편의 새하얀 셔츠를 온통 연갈색으로 물들여 놓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와이셔츠 비싸 보이는데 일단 이걸로 닦으세요. 제가 건넨 휴지를 받아들고 괜찮다고 웃는 남편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비싸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많이 비싸네요. 세탁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얼마가 나오든 제가 드려야죠. 지워져야 할 텐데 안 지워지면 안 되는데. 요즘 기술 좋아요. 지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셔츠 맡기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제 전화번호를 받아간 남편은 며칠 뒤 세탁비 영수증을 보내오며 세탁비 대신 햄버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근처 땡땡집 햄버거를 좋아한다면서요. 전 알겠다고 했어요. 명품 셔츠는 세탁도 명품 세제로 하는지 세탁비도 비싸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시했고 저도 그런 남편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은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두 분은 호주에 살고 계셨는데 결혼식 때 잠시 오셨다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와 함께 호주로 돌아가셨어요. 저흰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신혼여행을 즐겼고 일주일 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들 하던데 전 시댁이 아주 멀리 있으니 신혼생활이 평화롭더라고요. 심지어 급한 일 아니면 연락도 말라고 하시니 평온함 그 자체더라고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늘 편안한 일생을 보내며 여유로운 저와는 달리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꼭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제 앞에선 애써 밝은 척하지만 왜 여자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무언가 숨기고 있다라는 걸. 처음엔 나에게 숨기고 있는 빚이 있나 싶더라고요. 신혼집은 남편이 해왔던 터라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내서 이자 때문에 걱정되어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이 말해주길 기다렸고 한 달 가까이 기다리던 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봐.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말을 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지? 나? 왜? 나 무슨 일 있대? 응, 당신 무슨 일 있어? 나 뭐 별일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당신 호주 다녀오고 난 뒤부터 계속 이상해. 내가 이상하다고? 응, 딱 집어서 뭐가 이상하다고 말하긴 그런데 하여튼 이상해. 막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인다고. 당신 혹시 빚 있어? 그래서 이자 갚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야? 전 진지한데 남편은 저를 보며 크게 웃더라고요. 왜 웃어? 난 진지한데. 아이,
기다려봐. 남편은 의아한 저를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통장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통장을 펼쳐 보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저번 주에 통장 정리했고 현재 잔액은 이 정도 돼. 날짜랑 금액 확인해봐. 저는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확인했고 잔액이 꽤 되더라고요. 아니다. 이걸로 봐. 이게 더 정확하니까. 남편은 확실히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것인지 통장을 살펴보던 저에게 곧바로 거래은행 앱을 켜서 보여주더라고요. 통장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당신 정말 귀엽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사람이 계속 불안해 보이니까 그렇지. 꼭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참고로 이 집 대출 안 끼고 샀으니까 그런 걱정도 말고. 아, 당신 덕분에 간만에 크게 웃었네. 놀리지 마. 당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도 없어요. 한사코 아니라고 하는 남편. 전 그런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 문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것저것 장을 보느라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집 근처에 도착한 저는 발걸음을 서둘러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단지가 보이고 담배를 피우며 통화 중인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남편의 뒤로 다가갔어요. 누구와 통화 중인 것인지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고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다신 연락하지 마. 벼랑간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 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전화를 그렇게 끊어? 깜짝이야. 언제 왔어? 방금.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오래 거래했던 거래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 거래처 사람인데 반말을 해? 그게 오래 거래해서 거의 친구같이 지내서 그래. 근데 무슨 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 안 무거웠어? 차 끌고 가지. 운동할 겸 그냥 갔다 왔지. 이렇게 많이 살 생각 없었는데 사다 보니 이렇게 됐어. 올라가자. 배고프다. 남편은 짐을 뺏어 들고선 저를 재촉했어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워낙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형님 아우하며 친하게 지내는 거래처 사람이 실제로도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수상해졌어요. 저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전화를 받으러 안방까지 들어간다거나 아예 저 몰래 숨어서 통화를 한다거나 주로 수상한 점은 저에게 통화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이었는데 통화를 들킬 때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자세하게 캐묻기도 그랬어요. 의심의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뜨여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찾아 거실로 나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통화를 하다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새벽에 회사 일로 통화할 일은 없을 테니 당황하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누구야? 또 회사 사람이다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갈 생각하지 마.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일 문제로 전화할 리 없다는 거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아.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기회 줄 때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서 있는 저에게로 다가와 손을 맞잡더라고요. 제 손을 잡은 남편은 우물쭈물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그게 사실은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그랬어. 뭐? 당신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바람 아니야. 처음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길래 거래처인가 해서 받았어. 그런데 그 여자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하고 차단했고. 그러니까 번호 바꿔서 또 연락이 와서는
지금 당장 죽을 거라고 협박하잖아.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선택할까봐 전화 몇 번 받아주다가 이러다간 끝도 없겠다 싶어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또 차단했어. 그랬더니 그 끈질긴 여자가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우리 집 찾아온다고 난리를 치길래 확실히 말해주려고 방금 통화한 거야.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는 말이야? 당신이 여지를 주니까 그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미쳤다고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해? 믿어줘, 여보. 정말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믿겠어? 그리고 우리가 거의 2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했어. 그럼 그 여자랑 헤어진 지가 적어도 2년은 넘었단 얘긴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연락을 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최근까지 만나왔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당신하고 만나고 있을 때도 간혹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었어. 그땐 내가 딱 잘라서 말하니까 알겠다고 연락 안 오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결혼한 거 알고 그때부터 심해지더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 당신한테 괜한 오해받기 싫어서 말하지 못했던 거고. 내가 미안해. 진작 털어놓고 같이 해결했어야 했는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여자 전화번호 나한테 보내. 내가 직접 통화해봐야겠다고. 다 지난 일이고 방금 통화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 그 여자 성격도 이상하고 좀 무서운 구석도 있어. 그래서 헤어졌던 거고. 괜히 당신한테까지 해코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못 알려주겠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내 의심 풀어주고 싶으면 전화번호 당장 알려줘. 난 꼭 통화해야겠으니까. 진짜 위험한 여자야. 나랑 헤어질 무렵엔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자, 여기 봐봐, 문자.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고 전 문자를 확인했어요. 거기엔 남편의 말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이럴까봐 내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많이 놀랐지? 나도 어쩔 수 없이 통화했던 거야. 문자를 보는데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연락 받아. 연락 받아. 연락 받아. 또 번호 바꾸면 나 뛰어내릴 거야? 나 죽는다고 분명 경고했다. 내가 죽으면 다 당신 때문이야. 번호를 바꿔가며 온 문자엔 남편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휴대폰을 던지다시피 남편에게 돌려주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의심은 둘째치곤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당장 번호 바꾸고 경찰에 신고해. 이러다 당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여자 당장 정신과 가야 될 수준인데?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당신부터 좀 진정하자. 당신 떨고 있어. 나 소름 돋았어. 당신 조심해서 다녀. 이러다 진짜 안 좋은 마음으로 당신 찾아올까봐 무섭다.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잠에 들지 못하니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다 보니 잠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날은 점점 많아졌고 저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몰래 저 여자를 찾아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을까 싶더라고요. 한번 들기 시작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이 나지 않았고 어느 날부턴 남편의 손길조차 싫어지더라고요. 이미 제 머릿속엔 온갖 나쁜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얘기를 좀 나누자고 했어요. 아직 화 많이 났어? 날 믿지 못하는 거지? 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원하는 게 그 여자 연락처야? 아니, 이젠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 알겠어.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올 수 있겠어? 내가 자리 마련할게. 대신 둘이 만나는 건 안 돼.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당신 옆만 지킬 거니까 그건 당신이 양보해. 알겠어, 여보. 남편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저의 뜻대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가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를 향했었어요. 저희도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그 여자는 저희보다 더 일찍 와 있더라고요. 양쪽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손목을 감추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손목도, 그리고 정신도요. 아, 네. 남편하고는 헤어진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쪽이랑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사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자고 했어요. 헤어진 지가 적어도 2년은 넘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지. 문자도 그렇고요. 제가 좀 아팠어요. 정신적으로요. 병원에서 분노 조절 장애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소식을 듣고 자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런 짓까지 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울먹이던 여자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전 눈물이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며 우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여자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원한다면 각서도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각서는 됐고 치료 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만 믿고 먼저 가볼게요. 문자와는 상반되는 언행에 조금 이상하다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렇게 전 여자친구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약속도 받았으니 더는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큰일을 겪고 나니 남편과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꽃,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사들고 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죠. 다시 행복한 일상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저기, 여보. 응? 왜 그래?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부모님한테 가지 않을래? 나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아서 써야 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뵙고 싶기도 하고 바람도 좀 쐬고 싶어서 당신만 괜찮다면 같이 갔으면 싶은데 어때? 그런 얘기를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 당연히 나도 좋지. 아무래도 시댁이니까 싫을까봐 그렇지. 여직원들 보니까 시댁 가자고 말하는 남편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난 아니야. 우리 시댁이 보통 시댁이야? 멀어도 엄청 먼 시댁인데. 거기다 시댁 가는 기분보단 여행 가는 기분이 더 커서 오히려 난 좋으니까 그런 건 눈치 보지 말고 말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 갈 준비를 시작했고 어느새 출국 이틀 전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빠진 짐이 있나 보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맹장 수술을 하셨다고 오늘 내일은 자신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은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병실을 비워야 한다고요. 당시엔 아빠도 몸이 좋지 않으셔서 엄마를 간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가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에 가서 좀 쉬다 오기로 했어요. 모처럼 길게 쉬는데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이나 보고 오라고 했죠. 처음엔 싫다고 하던 남편도 제가 워낙 강경하게 말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출국날 남편과 저는 집에서 헤어지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출발했죠. 나 진짜 발이 안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냥 장모님한테 같이 가면 안 돼? 몇 번째야. 진짜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볼 거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 아빠 보러 가. 정말 안 돼? 정말로 안 돼. 그러니까 얼른 가. 이러다 비행기 뜨겠어. 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나도 조심해서 다녀올게. 남편은 아쉬운 얼굴을 하며 공항으로 떠났고
남편을 보내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저를 밀치며 집 안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저의 물음에도 그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이래요? 나 알아요? 이거 좀 놔요. 너 같으면 놓겠냐? 남의 남자 뺏어놓고 할 말은 있는가 보지? 갑자기 잡힌 머리카락보다 더 황당한 말이 들리더라고요. 남의 남자라뇨.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놓으라고요. 이거 놓으라고. 아니긴 뭐가 아냐? 여기 이병길 집 맞잖아. 내가 먼저였어. 내가 먼저였다고. 네가 내 남자 뺏어갔잖아. 여자는 잡았던 저의 머리카락을 놓고 소리를 지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남편의 이름이 나오길래 그 여자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 나쁜 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럽게 울며 한탄을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도저히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일전에 만난 여자와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 남편은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사귀었다 헤어진 여자인가? 양다리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는 여자의 입에선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시키니까 행복해? 행복해 죽겠어. 너 벌 받을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 소송이든 뭐든 내가 다 할 거라고. 상간녀라니. 그 여자는 저를 상간녀라고 부르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상간녀라고 하니깐요. 그렇다고 단순히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기엔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더욱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상간녀라뇨? 저기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해봐요. 발뺌 마시겠다. 네가 발뺌한다고 바람 피운 게 안 핑계대는 줄 알아?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전 여자의 손을 잡아채며 말했어요. 발뺌이 아니라 제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 이름이 제 남편 이름은 맞는데 상간녀라뇨. 저 남편이랑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상간녀가 될 수 있어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저 사람이 맞나요? 전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가르치며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의 물음에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던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그 여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여자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당신 남편이랑 나 3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5년 동안 같이 살다가 5달 전쯤에 이혼했어요. 네? 아니, 사진에 있는 저 남자가 확실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못 알아볼까요? 확실해요. 갑자기 나타나 제 머리채를 잡은 이 여자는 남편의 전 부인이었어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전 쓰러지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전 부인의 말에 집중했어요. 나랑 결혼 생활 중에 당신이랑 바람이 났었고 전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바보 같았는지 그 사람이 워낙 철저하게 잘 숨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절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전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냥 이혼해줬어요. 그런데 저랑 이혼한 지 3달도 안 돼서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결혼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자 쪽 무섭다고 느낌이 싸해서 알아봤더니 저랑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폈더라고요. 그러니 전
당연히 그쪽도 아는 줄 알았어요. 전 부인의 말을 다 듣고 나니 그제야 상황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요. 남편은 유부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상간녀였고요. 남편은 지난 2년 동안 저를 속였고 계산해보니 이혼도 하기 전에 저에게 프로포즈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전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곱씹고 곱씹어 보아도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하긴 그랬으니 저도 저지만 전 부인도 속일 수 있었던 거겠죠. 거기에다 혼자 사는 집도 자주 놀러 갔던 터라 그런 쪽으론 의심해 볼 생각도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 부인 손목에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전 여자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상처, 그러면 협박 문자 보낸 것도 그쪽이에요? 네, 술만 먹으면 너무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그럼 저번에 제가 만난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전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어요. 전 여자친구라고 했던 여자를 만난 얘기까지 들려주니 전 부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그쪽도 그 새끼한테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마 사람 고용해서 저 대신 내보낸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부인 역시 그런지 허탈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렇게 헛웃음을 뱉던 저희는 눈이 마주쳤고 뜻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전 지금이라도 복수해야겠어요. 그쪽은요? 저도 해야죠. 이혼은 물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요. 우린 복수를 계획했어요. 저도 저지만 저 여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첫사랑이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요구하기 전까지 너무 행복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을 싫어 죽겠다는 얼굴로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자존심도 상하고 붙잡을 용기도 없어서 그냥 순순히 이혼해 주었다고 했어요. 전 부인이 돌아가고 그 미친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봤지만 제 상식으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해 집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복수만을 생각했어요. 아직은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밝게 웃으며 저를 안으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을 피하며 말했어요. 나 상간녀 소송 당한 거 알아? 상간녀라는 말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 상간녀 소송? 내가 상간녀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것도 2년씩이나. 무슨 소리야?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제 앞에서 끝까지 발뺌하는 남편을 보는데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한가 싶어서요. 당신하고 결혼해서 5년이나 살았다고 하던데. 그거 결혼이 아니라 잠시 동거했었어. 아, 동거? 그럼 이건 뭔데? 전 이런 상황을 대비해 받아두었던 남편과 전 부인의 결혼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빠르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당신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나 진짜 당신 무서워지려고 그래. 카페에서 첫눈에 반했고 그 뒤로 멈춰지지 않았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루에 몇 번씩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이게 뭐야? 결국 다 들통날 거. 이런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당신도 참
어떤 면에선 대단하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 다 알겠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신 회사 앞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누구야? 아, 그 여자는 연기자. 돈 받고 그런 일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고용해서 당신 만나게 한 거야. 전 부인의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아, 내가 알던 당신이 맞는 건지 이제 그것마저 의심되려고 해. 날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 말만큼은 진짜 진심이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를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에 광기가 느껴져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 몰래 소름이 돋아버린 팔을 쓰다듬으며 남편을 살살 구슬렸죠. 힘 빼지 않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복수의 일부였으니까요. 일단 전 부인한테 위자료는 주자. 더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돈은 좀 깨지겠지만 어쩌겠어?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걸. 당신이 위자료 좀 마련해서 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전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일단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말에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러면 나랑 계속 살아주는 거야? 나 안 버릴 거야? 생각 같아선 이혼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 여보,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진짜야. 그런데 같은 침대에선 못 잘 것 같아. 아직 그 정도로 마음이 풀린 건 아니야. 내가 소파에서 잘게. 그럼 됐지?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갈게. 제가 진짜로 용서한 줄 알고 웃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 같아서 어디 하나 못 쓰게 만들어주고 싶은 걸 주먹을 꽉 쥐고 어찌나 참았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새벽녘에나 잠이 들었고 전 살며시 나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죠. 증거 수집을 위해서요. 사실 전 부인을 처음 만난 날 남편에 대해 들은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어디 갔나요? 아, 부모님한테요.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 사정이 생겨서 저는 못 가고 남편만 갔어요. 그 더러운 놈, 오늘도 신나게 더러운 짓 하겠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새끼 그거 혼자 호주 가면 젊은 여자들만 골라 꼬셔서는 물란하게 놀고 오는 거예요. 난 진작 눈치를 챘는데 그냥 눈 감아줬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도 가서 실컷 더러운 짓 하다 올 거예요, 아마. 설마. 네. 우연히 사진첩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간 여자들이랑 그런 짓 했던 동영상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참고 살았으니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땐 작정하고 한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며 바뀌는 여자라 손을 쓰지도 않았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죠, 내가. 그럼 제가 그걸 빼돌려 볼게요. 그런데 패턴은 어쩌죠? 전 모르는데. 제가 알아요. 그 새끼 아마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쭉 그 패턴에 그 비밀번호 썼었어요. 그러면서 전 부인은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전 긴장된 마음으로 패턴을 그렸고 정말 전 부인의 말처럼 패턴이 풀렸습니다. 절대 바꿔 쓸 리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역시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확실한 건 몰래 촬영했다는 점이었어요. 대충 훑어본 영상 중 저는 없다는 사실에 다행스러워 안심되었다가 금세 눈물이 흘렀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안심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며 그때서야 숨죽여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다음날 눈도 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미안하긴 했는지 일 처리를 서둘렀어요. 참 고마운 일이었죠. 남편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저의 이혼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위자료가 모두 입금되었다는 전 부인의 연락을 받은 저는 지체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혼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다 용서해 준다며.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직 다 용서 안 했다는 말도 했고 말이야.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이러지 마, 제발. 나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해. 내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다 알아.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라는 것도. 내가 한 거짓말이 너무 크다는 것도 다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당신 사랑해. 정말 애절하게도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트북을 가지고 와 남편의 동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화면에 자기 모습이 보이자 남편은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너 아니라고 해보지? 이건... 너 가지가지 했더라? 유부남인 걸 속이고 결혼하자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호주 갈 때마다 역겨운 짓거리는 혼자 다 했던데 당신 내 뒷조사했어? 굳이 뒷조사할 필요도 없던데 네가 친절하게 증거를 다 남겨뒀더라고. 저는 아침에 미리 챙겨뒀던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흔들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2년이 오냐오냐 했더니 선을 넘네. 갑자기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전 당황스러우면서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게 중요해? 다 됐고 이혼해. 난 이제 너랑 1분 1초도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 누구 맘대로. 잘 들어. 넌 나랑 이혼 못해. 왜냐? 내가 아직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미쳤구나. 내가 무슨 네가 키우는 똥개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네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지 않는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하게? 여러 방법이 있지. 널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방법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해. 네가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다른 인격이 되어버린 남편을 보는데 이젠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그 순간 눈이 돌아버린 남편이 저의 손목을 확 낚아채 힘으로 제압했어요. 전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네가 힘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포기해. 다 포기하면 편해질 거니까. 포기? 웃기고 있네. 너나 포기하라고. 전 제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확 물어버리고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중요 부위를 있는 힘껏 차버렸어요. 상상도 못할 고통에 고꾸라진 남편은 말 그대로 바닥에 누워 구르더라고요. 전 이때다 싶었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발을 붙잡혔고 전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연을 들어보면 저와 같은 몸싸움은 없는 것 같던데 그때 저흰 그야말로 멍멍이 싸움판이었어요. 하여튼 전 발버둥을 쳐 남편의 손에서 벗어났고 빠르게 몸을 세웠어요. 그 사이 남편도 일어섰어요. 인연이 진짜? 남편은 손을 치켜들었고 전 눈을 질끈 감은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이 들어오더군요. 사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전 부인과 통화 중인 채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전 부인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로 경찰분들을 데리고 들이닥쳤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꼼짝없이 경찰분들에게 연행되어 갔고 저와 그 새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전 복수의 피날레로 전 남편의 부모님에게 이때껏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알게 된 부모님은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아들에게 가기 전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수척해진 저를 보시곤 어머님은 말 한마디 못하시고 우셨고 아버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 네가 이런 몹쓸 경험을 하게 됐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너만 하겠느냐?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그간 고생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 나쁜 사람 절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만 아니라 여러 여자에게 너무 나빴어요, 그 사람. 오냐, 절대 도와주지 않으마. 증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나 좀 따라오거라. 저는 불법 촬영 증거가 담긴 USB를 챙겨서 아버님을 따라 나섰어요. 아버님께서 이끈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주저없이 경찰서로 들어간 아버님은 저에게 USB를 받아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눈이 돌아버린 전 남편은 아버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미친년이? 너 돌았어? 네가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네가 이런다고 내가 뭐 깜빵이라도 갈 것 같아? 하나뿐인 아들 인생 우리 아버지가 망가지게 둘 것 같냐고. 경찰서가 떠나가라 소리를 치는데 그 꼴이 볼만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아버님은 전 남편을 자신의 쪽으로 돌아세우고 뺨을 날려버리셨어요. 한 대로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전 남편이 뭐라 할 틈도 없이 여러 대 쉬지 않고 때리시더라고요. 이윽고 전 남편의 입과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제서야 손을 내리시고 말씀하셨어요. 난 앞으로 네 인생에 끼어들 생각 없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고 그래도 남은 잘못이 있다면 평생 빌면서 살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거라. 난 이제 자식 없는 셈 칠터이니 이때껏 내 자식이기에 누렸던 모든 것들 다시 거둬가마. 집, 차, 돈 모두. 그런 줄 알고 죗값 달게 받아. 범죄자의 거지가 되게 생긴 전 남편은 아버님께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서 아버지가 저 버리시면 저 진짜 깜빵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제발요. 2번 다시 실망하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네? 한 번만 더라. 만약 아가가 용서해준다면 내 다시 생각해보마. 아버님은 결정권을 저에게 넘기셨고 전 남편은 저와 육탄전을 벌인 것도 잊었는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이런 일 있기 전까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도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용서?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지은 범죄가 몇 가지인지는 알아? 사기 결혼의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거기다 우리 몸싸움까지 한 건 기억하지? 그게 그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나 용서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라. 응? 난 절대 너 같은 쓰레기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죗값 달게 받아. 알겠어? 아,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 경찰서 나서는 대로 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 연락할 생각도 말고 날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당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내 눈에 띄는 순간 내가 너 진짜 매장시켜줄 테니까. 알겠어? 저는 그대로 아버님과 함께 경찰서를 나와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야, 다시 한번 미안하구나.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정말
네가 속았다는 걸 몰랐었단다. 당연히 네가 저놈이 한번 다녀온 놈이란 걸 알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 아니었는데 그땐 부모된 입장으로 한 번의 실패로 상심이 크면 어쩌지 걱정했던 아들 녀석이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에 그저 다 묻고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구나. 네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절 속이신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통장 확인해 보면 네 시어머니가 돈 조금 넣어뒀을 거다. 돈이요? 그래, 돈이 다가 아니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두렴. 재출발하는데 요긴하게 쓰길 바란다.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위자료 받으면 돼요, 아버님. 그건 그거고 우리가 주는 건 또 다르단다, 아가. 부디 늙은이들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게 받아다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네, 아버님,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니,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전부인도 나서주었고 시부모님들도 나서주셔서 저의 혼인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워낙 증거도 많이 있었던 터라 다른 분들보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전부인에게 준 위자료와 시부모님께서 주셨던 재산을 몰수해가는 바람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동영상 촬영 사건의 조사도 받고 있다 하고요. 그 뒤론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었기에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고향인 대구에 내려왔어요. 워낙 겪은 일이 보통 일은 아니라서 한동안 트라우마 같은 것이 남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더니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전 잘 해낼 자신이 있답니다.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요. 요즘은 아버님과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에서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처녀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터라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 잡생각도 안 나고 또 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최근엔 제 물건을 사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며 대화도 많이 나누니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듯 해서요. 전 요즘 이렇게 지내요. 전 남편과 살 때 비하면 넉넉하진 않은 삶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때 전부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아마 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됐겠죠? 사연을 쓰다 보니 다시 생각해도 전부인에게 감사하네요. 기억을 더듬어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